자, 무용지용입니다. 이번에는 무용지용. 무용 쓸모없음이죠. 무용 쓸모없음의 쓸모있음. 자,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역설적인 표현하면 대체로 노자가일 텐데, 이건 노자가 아니네요. 자, 쓸모없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쓸모가 있음, 이런 걸 나타내는 얘기인데, 노자 계통 장자의 얘기군요. 장자 인간세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산의 나무는 제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기름불의 기름은 제 스스로 태우고 있다.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게 된다. 베죠. 옷은 칠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칼로 쪼갠다. 사람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 없는 것의 쓸모를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의 은작 광접여가 공자가 묵고 있는 집 문 앞에서 한 말로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다. 장자 외물편에는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는 말은 아무데도 소용이 닿지 않는 것뿐이다. 장자가 말했다. 쓸모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가 있는 것인가를 말할 수 있다. 땅이 넓지만 사람이 서 있는 데는 발을 둘 곳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발을 둘 곳만을 남기고 그 주위를 깊숙이 파버린다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서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지 않는가? 장자 산목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자가 산길을 가노라니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있었다.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옆에 나무꾼이 있는데도 배려하지 않는다. 장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자는 이 나무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수명을 다하게 된다. 무용지용이란 아무데도 쓸모없는 물건을 말한다. 그 무용지물이 때로는 유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유용지물,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상보다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이 무용지용이 있다.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쪽에 항상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도가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장자는 역설적으로 무용지용에 대해 말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분나무가 선산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무용지용의 의미와 부합한다. 나무가 굽었다고 아무도 베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담아서 선산을 잘 지키게 되더라. 아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말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무의이화. 점점 아주 철학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뭘 않는데요. 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 되게 한다. 무의이화하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성인의 덕은 지대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다스려짐. 그런 걸 나타내는데 노자 57장에 노자가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자, 57장에 이 무의이화
네이버에서 저희 사전 좀 검색해야 원문을 쫙 읽어보고 음미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무의이화 검색하면은 여러 사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중요한 한자성어에 별 3개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 사전입니다. 그것 좀 보세요. 자, 노자 57장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바른 정책을 쓰고 전쟁을 하는 데는 기책을 쓴다. 그러나 천하를 얻는 데는 이 정과 기를 초월한 무사로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어째서인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천하의 금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백성들의 지혜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사람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될수록 괴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법령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도적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화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 없이 있으면 백성은 저절로 잘 살게 되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네요, 진짜로. 사람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될수록 괴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이 있는데, 이거 요즘 현대 사회가 별별 괴상한 게 다 나와가지고 지구를 아주 박살 내고 있죠. 과학기술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 박살나고 있어요. 자, 애써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잘 고쳐져 나가는 것을 무의이화라고 한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교육가는 다 같이 이 무의이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무의지치란 바로 이 무의이화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의이화는 백성들이 무의자연의 원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한 말이다. 지금은 이 말이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일이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된다. 말하자면 무의 이치와 같은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은 무하유지향. 그 무엇도 없는 고향. 자, 무, 하, 유, 아무 그 어느 것도 없는 고향 땅이다. 향. 무하유지향. 자, 장자가 말한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무릉도원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하유지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 소요유편을 보면 하루는 혜자가 장자를 보고 자기 집 마당에 큰 개똥나무가 있으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마치 장자의 하는 말도 크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이 개똥나무와 같다고 비유해 말한다. 그러자 장자는 긴 설명을 한 끝에 이렇게 반박을 한다. 당신은 집안에 큰 나무가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다. 왜 그 나무를 무하유의 땅이나 넓은 들판에 심어두고 그 나무 주위를 일 없이 왔다 갔다 놀기도 하고 그 나무 밑에서 편안히 누워 쉬지 않는가? 야, 이거 멋진 말이네요. 정말로 멋진 말. 자, 또 장자 응제왕 편을 보면 저 끝없는 하늘 저쪽을 나는 새를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무하유의 고을에서 놀며 끝없이 넓은 들판에 멍을 두고 싶다라고 했다. 또 장자 지북유 편에는
한 번 무하유의 집에서 놀며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위치에서 끝이 없는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지 않겠는가? 라고 한 대목이 나온다. 무하유지향이란 말은 세속적인 번거로움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곳, 즉 이상향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거의 우주적 존재, 너무 텅 빈 쓸쓸한 그런 곳을 나타내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쓰는 의미인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다. 이상